지난 5월 25일 배우 최불암이 먼 길을 나섰다. 오래전 꽃다운 누이들이, 푸르른 청년들이 희망을 찾았다는 말리 타국 독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거기서 고생한 내 시대의 사람들, 간호원이나 탄광에 들어가 있던 이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진솔한 저 시면에 들어있는 얘기를 듣고 싶고, 또 그들이 보는 한국의 지금 현재 입장들, 이것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곳에 피땀으로 형제들을 가르치고 가족을 먹여 살렸으며 가난한 조국을 부양하고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대한민국이 산다. 독일 함부르크 비렐민의 훈데르트.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Mein Name ist Kim Sperling. Ich bin Fotograf von Beruf. Ich bin ein Mädchen aus Pyräus und liebe den Hafen, die Schiffe und das. Ich habe eine großartige Familie. Mein Sohn Junsa, meine süße Tochter Junsa und natürlich meine liebe Frau. Ich bin glücklich mit ihnen. Ach ja, auch sie darf ich nicht vergessen, wenn es um meine Familie geht. Mein Vater und meine Mutter, denen ich so dankbar bin. 7 Monate nach meiner Geburt wurde ich nach Deutschland adoptiert. Seit fast 40 Jahren lebe ich hier. 1975년 독일로 입양된 아기가 자라 사진작가가 되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Vor 3 Jahren fotografierte ich die koreanischen Gastarbeiter, Bergmänner und Krankenschwestern. Ich war neugierig und jedes Mal, wenn ich sie getroffen habe, habe ich mich gefragt, wer sind meine Eltern, die mich in die Welt gebracht haben? Ich stelle mir meinen Vater und meine Mutter vor, wenn ich die Bergarbeiter und Krankenschwestern sehe. 그의 카메라에 담긴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의 모습. 그것은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을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다.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어딜요? 그 아빠 사무실에. 젖먹이 때 입양돼 기억에도 없던 나라. 하지만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 후 자신의 삶이 시작된 뿌리가 못 견디게 궁금해졌다. Etwas ist, was mir bis dahin völlig unbekannt war. Und gleichzeitig ist es natürlich auch wiederum so, dass es halt bis zur Geburt meiner Kinder nie jemanden gesehen habe, der mir jetzt ähnlich ist, wo ich sagen würde, ach, der sieht mir jetzt ähnlich, mit dem bin ich verwandt. So an mich erinnert werden, als ich klein war. Also ich bin ja mit ungefähr 7 Monaten adoptiert worden und nach Deutschland gekommen und von daher. 잠시의 이별도 서럽다고 떼쓰는 아들을 겨우 떼놓고 김 스프렐링은 집을 나섰다. 세 시간여를 달려 베를린으로 간다.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은 누군가의 인생사를 만나러 가는 길. 베를린시 외곽의 아담한 건물, 동행이라는 한글 간판이 눈에 띈다. 김치 냄새가 배어있는 부엌에서
설거지에 바쁜 한국 사람. 김인선 씨다. 40년을 살아도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국 음식 더 찾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저도 빵 같은 거 아무 문제 없이 먹었거든요. 감자, 뭐 고기.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던 음식, 예, 그런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 굉장히 그리워지고 그 음식이라는 것보다 그 옛날 과거하고 어릴 때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22에 이역만리 건너와 간호사로 35년을 보냈다. 전 재산을 털어 호스피스 단체 동행을 설립하고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임종을 지켜온 지 10년. 대한민국이 아닌 메르켈 총리가 그 공을 인정했다. 정작 동행해야 할 나라에서 외면당한 동행은 지금 집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을 처지다. 아직은 그럴 수 없는데. 현재 독일의 한국 교민은 약 3만 명. 그중 3천여 명이 파독 광부 간호사 출신이다. 죽을 둥 살 둥 반백년이 흘렀으니 늙고 병들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광부와 간호사 커플인 이 집 부부는 투병 중이다. 행복해요. 그죠? 권사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다 해주시고. 응? 어떤 데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의사가 그러는데 너무 건강해진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나쁘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이래 그 하다가 뭐 집안 미천 맏딸인 인천 처녀와 6남매 중 넷째인 부산 사내가 간호사와 광부로 만났다. 74년 겨울과 여름 같은 해 운명처럼 독일로 온 천생연분. 아내의 햇살 같은 미소를 앗아간 건 뇌졸중이었다. 반신불수에 시력도 청력도 마비돼 드러누운 지 2년. 황정철 씨는 그런 아내를 죽을 힘을 다해 돌본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결혼할 때 주례사가 하는 그 이야기가 좋을 때나 아플 때나 나쁠 때나 이거 이제 마음 안 변하고 이래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 인연에 그 책임감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래 아파가 이래 있어도 이뻐하니까 집에서 돌봐주고 대소변 받아내는 솔직히 똥오줌 만지는 거를 또 밥 주물리는 며칠에 만지고 이래 가는 게 벌써는 2년이나 됐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끼고 사랑하겠다던 그날의 서약은 아직 유효하다. 저희들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저 미안하고 그저 안타까운 만남. 그러니까. 다음에 와요. 다음에 올게요. 네. 그래요. 힘내세요. 힘들죠. 부부의 이 힘겨운 사투에 대한민국은 어떤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 서거나 아니면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못하고 편안하게 못 돌아가시는 거죠. 어떤 광부로 오신 분은 그분은 돌아가시 때가 되니까 본인은 분명히 돌아가셔야 되는 줄 아는데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만 나한테 3년만 시간을 달라.
내가 아직도 정리할 일들이 많다. 나는 꼭 한국을 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는 일. 그 특별한 과제를 안고 배우 최불암이 베를린에 도착했다. 떠가는 구름조차 낯설었을 이국 땅. 이 어딘가에 가난한 조국을 짊어지고 평생을 견뎌낸 광부와 간호사들이 살고 있다. 이 안에 어디 하얀 맷집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포에게 네. 길을 물었다. 동행이 여기 보시면 예. 동행이라고 한국 써 있네 여기 맞아. 네 고마워요. 잘 가라. 안녕 안녕. 네, 맞습니다. 김인선 대표가 있는 동행이다. 안녕하세요. 김인선 대표님. 네.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분은 스페인이라고 사진작가세요. 사진작가. 예, 여기는. 근데 우리 얼굴인데. 예, 우리 얼굴인데 입양. 입양이군. 서로가 생소한 얼굴. 그래, 한국말 못하지. 그렇지. Du kennst ihn, ja? Das ist Chevram, ganz gute 잘 모르지 뭐 Schauspieler 우리 방송. aus Korea. Er hat schon gehört, ja. 부인은? Ja, 부인. ja, der ist verheiratet.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있고 아들 딸 있어요. 그 부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 그렇지. 그러면 한국말 좀 뱃써이지. 너무 섭해서 코리아를 신뢰하는. 초면이지만 말문을 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상도 주고 그래서 좀 그런. 옛날에 무슨 청소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네, 슈투트가르트. 예, 발음 제대로 됐습니까? 네네, 잘하시는데요. 근데 거기 왔는데 우리 이제 일행들이 시댁들 촬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식당에 들어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친구가 아니면 뭐 있으니까 여기 된장찌개 있다고 그러니까 된장찌개요? 아유 빨리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가다가 이렇게 탁 돌아보더니 간호원 출신이셔 그분이. 그랬더니 며칠 되셨어요 오신지? 그냥 닷새 됐어요? 닷새. 내가 된장찌개를 못 먹은 거야.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이렇게 괴시더라고. 그랬더니 닷새 가지고 그래요? 저는 25년인가 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닷새를 못 참으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가슴이 먹먹하든지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한 분 한 분을 지금 찾아뵙는 겁니다. 본인께서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신 그 의미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광복 70년 역사에 그런 분들을 좀 찾아보고 싶으니까. 뿌리가 같고 마음도 같은 세 사람이 길을 나섰다. 그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김인선 대표가 이따금 찾는다는 양로원. 이 양로원의 유일한 한국인은 파독 간호사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서 왔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이쁘시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 최불암 선생님 네. 한국에서 오셨다고. 그럼 방송국으로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동행에서 같이 오셨는데 잘 아시죠? 동행.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호스피스. 그러니까 호스피스. 그거 해주는 젊은이부터 한국 사람이면 노인네까지 다 해주는 그 대표예요. 아 그래요. 수고 많이 하세요. 아우 너무 말씀도 잘 알아들으시고 근사하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요. 70 아니 80
지금 78인가? 80인가요? 둘인가 둘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네. 이젠 제 나이도 잊어버렸어요. 늙으니까 이 왔다 갔다 해서. 80대? 아 그렇게 되셨나? 내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니 60대 정도로 봬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뭐 약인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몇 년도에 독일에 오셨어요? 72년도. 2년도. 70년. 70년도에 그렇군요. 그때 직장이 네. 그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돼서. 네. 어머니의 기억은 빛이 바랬다. 듬성듬성 사라져버린 시간도 있다.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제가 한 분도? 하나도 없어요. 결국 결혼하고 즉시 전사했거든요. 12연대 12중대 중대장으로 있다가 그러고 지금까지 가능한 생활하고 그저 이렇게 그냥 세월이 가고 말았어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를 왔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전쟁 미망인 파독 간호사. 그 아픈 날들을 다 붙들고 살기 버거워 덜어 지우고 덜어 비운 것은 아닐까. 그래도 뼛속 깊이 새겨져 있지 못하는 한 가지. 그것은 독일까지 날아가 돈을 벌어야 했던 마지의 책임감이다. 이북에 동생들, 형제들 만나면은 같이 쓰시려고. 도움이 되게 그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요. 동일이 되면은 방 하나씩이라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뜰하게 돈을 모으시고 저축하시고 또 직접 본인은 이제 옷을 다 만들어서 입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통일도 안 되는데 이북에 있는 동생 생각을 아직 하고 계신 거예요. 1931년 연변 간도에서 태어났다. 해방 후 서울로 월남, 육군병원을 거쳐 파독 간호사로 평생을 살았다. 보물처럼 간직해온 자기 하면 아직 선명한 사진들이 가득하다. 아유 참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나 그래? 이런 세월이 대한민국 역사 그래 말이에요. 이게 살아온 과정이신데 이게 모두 독일에 와서 처녀 시절에 찍은 것 같은데.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서글픈 역사. 1966년부터 10년간 11,057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파견됐다. 3년만 5년만 돌아갈 날을 손꼽으며 그들은 견뎠다. 한복이 한복. 내가 뭐 이런 걸 받을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입는 옷. 독일에서는 구하기 어렵다는 한복을 선물로 가져갔다. 아우 세상에. 시집 가셔도 되겠어요. 자 이제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역사를 지켜오신 분이고 역사를 견뎌내신 분이고 또 역사를 앞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셔야 돼. 치마 저고리 곱게 차려입고 장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는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이벤트. 옷고름 매는 법은 까맣게 잊었지만 무슨 상관. 너무 예쁘세요. 손녀가 따로 없네요.
볼까지 발그레한 은발의 소녀가 어여쁘다. 오늘 그 입술 색깔이 어머님 이 연분홍 치마랑 딱 어울리는 거. 아우, 당케센. 언니 한국말 해야 돼.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감사합니다. 이거 미스 코리아 버전인데요? 예. 마음에 드세요? 연분홍 치마라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입에 물고 서왕당 길을 꽃이 연분홍 치맛자락 휘날리던 봄날은 갔다. 꽃이 지면 따라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김 스페릴링은 이 행복한 순간을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만들 사진을 찍었다. 웨딩 마치 딴딴따란 딴따란 딴딴따란 웃어야 돼. 스마일. 아,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1931년생 파독 간호사 정혜인. 광복 70년의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이름이다. 근로자 파독의 역사가 50년을 넘어서면서 파독 광부 간호사의 평균 연령도 74세로 높아졌다. 이게 아파트예요, 뭐예요? 다 같은 동행의 대상이지만 그 자신도 간호사였던 김인선 대표에겐 특별히 짠한 이들이 있다. 먼 길은 뭐 비행기가 데려다 주는데 뭐. 들어오세요. 네. 유승남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자개장을 쓰고 이미자를 듣는 천상 한국인. 그게 더 부서지. 얼굴색 쪽은 다 좋으신데. 네. 지금 항암 치료 21번째. 20, 아유 많이 하시네. 그래도 네, 잘 그래, 참고 20번씩이나 이겨내서. 예예. 외국에 와서 살게 되니까 그 좀 강해져요 다들. 강해지죠. 예.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안 죽고 살아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죽기가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 우리가 빌딩이 높으면은 그 그늘도 길어지거든. 근데 뒤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는 우리 조국이 잘 모르지.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감과 또 애증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대신 대한민국 대신해서 왔잖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3세 파독. 독일인과 결혼했지만은 이혼 후 홀로 됐다. 40년을 병원에서 보내고 얻은 게 암이라니. 가서 한번 입고 한번 나와봐요. 기구한 인생에 찾아온 뜻밖의 인연, 뜻밖의 선물.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이래 놓은 게. 유승남 씨는 꿈인가 생시인가 몽롱하다. 돌아가 머물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저기 어디쯤이 아닐까. 한복 입은 자태가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곱다. 큰 소스 끓여서. 신랑이 없어서 어떡해. 신랑? 신랑. 내가 이긴 신랑. 사진작가 스페를링이 나설 차례다. 나보고 난 100년 100살도 더 사줄 건. 걷다고? 예. 그냥 그 옷도 해놓고 수위 갖다 놨죠. 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거든요. Wer könnten meine leiblichen Eltern sein?
Leben sie noch? Wie sehen sie aus? Sind sie vielleicht krank oder einsam wie diese Leute? Hoffentlich sind sie gesund. Wenn ich diese Leute sehe, wünsche ich meinen Eltern ein glückliches Leben. 파독 간호사 유승남. 그 상처 많은 가슴에도 대한민국은 산다. 김 스페를링. 그는 낳아준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으나 찾지 못했다. 여기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얘기를 내가 뭐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기분으로 나 이런 점이 참 어려웠다. Und wenn ich glaube, das, was mich am meisten belastet hat oder gestört hat, ist dieses Nichtwissen, dass man nie genau sicher ist, ob die Informationen, die man über sich selber hat, stimmen, dass man eben selber nicht viel über seinen Ursprung weiß, dass es so ein Loch gibt, und dass es eben schwierig ist, das so wieder zu füllen, und dass man eigentlich, oder dass ich nicht weiß so richtig, an wen man sich da ja auch wendet. Das ist ja etwas... 미안해, 이건 저 춘기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그건 미안할 필요 없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 내가 찾지 못하겠어. 이런 춘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지 자신에 달린 거지 내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숙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자고. 응? 미안해. 자, 좀 걷자부터 어디 가서 맥주 한잔 할래? 맥주 비어? 좋아? 끝? 가자고. 일어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서로를 다 이해한 것도 아니지만 두 사람의 뒷모습은 언뜻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였다. 베를린의 밤이 깊어간다. (365일) 태극기가 걸려있는 이곳은 95년 3.1절에 문을 열었다. 내가 잘못 먹.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그동안 잘 계셨고. 예. 네. 좋은 걸로 그냥 한 서너 포기 주세요. 네. 라면부터 김치거리까지 웬만한 한국사는 다 있는 식료품 가게. 파독 간호사 김광숙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이곳을 찾는다. 옛날에 없을 때야 그랬지. 집에서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조금씩 오면은 다 나눠 먹고 뭐 집에서 저기 소포가 오는 날은 뭐 그날은 잔치집이지 뭐. 같이 된장찌개도 뿌려 먹고. 참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입맛은 토종 그대로니 베를린 교민들에겐 참새 방앗간이나 다름없다. 가게는 20년 전 문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태극기를 내린 적이 없다. 1976년 파독 광부로 독일 땅에 온 주인 전태식 씨의 고집이다. 이 석탄을 끼에다가 이 천반이 왕창 무너지는 바람에 그때 내가 그냥 실신돼서 막 거기서 쓰러져서 의식불명됐었지.
그래서 큰 사고가 나갖고서 예. 병원에 한 2달 입원했었지. 아. 그 뒤로는 이제 광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갖고서. 그럼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시골에 걱정될까봐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갖고 예. 전혀 그런 연락을,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 연락을 할 수가 없었지. 나중에는 어머님이 언젠가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몰랐지, 전혀. 끝까지 모르셨어요? 네. 같이였다는 거? 가족분들도? 네. 부모를 아프게 하긴 싫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었다. 돌아가봐야 가난만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돌아가지도 못했다. 광부에서 배광공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문을 연 떡집에선 매일 아침 떡을 찐다. 하루빨리 고향에 가겠다는 생각은 고이 접어뒀다. 우리는 9시 전에 다 이 떡을 끝내야 돼. 9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움직였다. 이젠 추억으로 말하지만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다. 워낙 열심히세요. 이 집도 이 기둥만 있는 거 이렇게 다 직접 이렇게 한 거예요. 줄이요. 원래 불난 집이. 네, 막 밤 샤워감에 예? 혼자서 그렇게 애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맛보는 게 드는 거지. 그래도 자리를 잡는데 몇 년이 걸렸다.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지만 이 땅에 뼈를 묻을 생각은 없다. 돌아서도 생각나는 고향. 고향 생각이 간절하지요, 늘 뭐 간절한데 뭐 이제 지금은 여기서 기반을 잡고 살으니까 그냥 마음뿐이죠, 뭐 마음속에 뭐. 지금도 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한국 나가서 시골에다가 집 지어놓고 옛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 지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그의 지갑 속엔 대한민국 여권이 끼워져 있다. 언제라도 그가 떠나온 40년 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도 사람들이 바꾸라고 뭐가 난 한국이 좋았어. 1963년 일진을 시작으로 77년까지 독일로 향한 광부 7,900여 명. 국가가 주선한 일자리는 당시 국내 직장인의 1년치 연봉을 월급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1200m 땅속 뜨거운 지열과 탄가루에 숨막히는 삶의 막장. 거기서 보릿방으로 하루를 때우며 10년간 고국으로 1억 달러를 송금했다. 대한민국은 그 돈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파독 광부 전태식 씨의 가게. 베를린의 작은 대한민국이 거기 있다. 각기 방식이 다를 뿐 그 시대 고향을 떠나온 이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태극기를 꽂고 산다. 파독 간호사로 이루어진 우리 무용단. 꽃다운 나이에 눈물 바람으로 고국을 떠난 이들에겐 이 살풀이와 아리랑이 대한민국이다. 제가 아마 제일 일찍 온 것 같아요. 저는 64년대 왔어요. 저는 70년대 왔고요. 고향 전라도 강주예요. 1975년 11월에 왔는데 제가 우리 단원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어린 편이죠.
눈물 나는 날이 많았다. 가족 때문에 아프고 고국 때문에 울었지만 그들을 견디게 해준 힘 역시 가족이고 고국이었다. 이번에 이제 아리랑을 배우면서 그 아리랑을 배우면서 한 제가 그 아리랑 끝날 때까지 무 자면은 이 귀에서 아리랑 아라리요 그만큼 저는 아리랑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아리랑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50, 40년 이렇게 오래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여기 가슴에 묻고 있지. 그렇다고 생각이 나서 헐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가슴속 깊이는 뭔가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리랑 가락에 실린 춤사위가 어딘지 애잔하다. 세월 따라 잊힌 줄 알았던 그리움이 시간의 벽을 넘어 밀려올 때 메아리 합창단은 고향의 봄을 부른다. 몇 소절 곱씹기도 전에 코끝은 찡해지고 눈시울은 붉어진다. 눈물을 훔치고 입술을 깨물어도 생각나는 고향. 집 생각나시나 봐요, 선생님. 우리 집이 바로 내가 옆에 있어. 원래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 충무 도영. 아, 통영이요? 우리 집이 내과에서 수영받았대. 통영 앞바다에서 많이 물장구도 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시청 뒤에 바로 옛날에 50년 전 저는 66년에 왔어요. 통영시청 뒤쪽에 선생님 댁이 계셨던. 누구에게나 고향은 그리움이지만 이들에게 고향은 애끓는 눈물이다. 요즘 메아리 합창단은 새로운 곡을 연습 중이다. 하나됨 시작. 하나됨을 알게 된 거죠. 해질 무렵 다시 알게 된 거죠. 광복 70년 국민 대합창에 함께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우리 만나는 날. 자, 어디부터 하냐면 이제는 애틋한 애정이 들어있어요. 그 곡에 저희들이 옛날에 그 사랑하던 그 애틋한 애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곡은 좋아요. 가사는 부르기는 힘들어도 뭐 배우면 되죠. 뭐. 처음에 힘들지만 배우면 돼요. 다시 알게 된 거죠.
고소한 노래. 가사를 외우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가슴이 뛰는 이유는 뭘까? 잊고 살았어. 가슴 뛰게 해주던 그대여. 지금 나를 이렇게 웃음 지으며 편히 숨쉬게 해준 그대여. 짙은 외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대한민국이었던 이들. 언제나 조국의 편에 서 있던 이들이 닿을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분단된 조국에 대한 아픔을 안고 평화기원 행사가 열리는 베를린 장벽 앞에 섰다. 두 번 다시 돌아서지 않길 약속해. 만나는 날 너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느낀 채 우리 영원토록 이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숙연했던 합창. 격려의 박수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날 밤 베를린 시내 독일의 한 호프집에서 시대의 아픔을 공유한 이들을 만났다. 맥주잔을 부닥치며 나누고픈 이야기가 가슴 가득한 파독 광부 간호사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우리 교포들은 다른 나라도 그러지만은 거의 조국을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살고 있습니다. 전부 그게 현재 진행입니다. 저 아무 가슴에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냥 돈 벌어서 빨리 내 집안을, 내 가정을, 내 식구를, 아니면 내 동생을, 아니면 나를 먹고 살아야겠다. 조금 돈을 벌어갖고 풍족히 살아야겠다. 그거니까 조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고향은 당연히 찾는 거고 그 관념 속에서 그 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쪄들어 버렸죠. 푸념인지 항변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구름 씹어가며 산재리 넘나드는 성당길에 이렇게 그거 부르는 것이 제가 고향을 항상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없는 생각나면 이제 부르자 놉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뭐냐면 최연이가 부르는 하숙생. 인생은 나가래. 그 세 가지가 제가 아주 18분입니다. 노래방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생전 안에도 오늘 처음인데. 네, 그 아픔을 모두 감내하시면서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고요. 또 자신을 위한,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조국의 미천이 돼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다. 고맙습니다. 한 잔 술에 고향을 이야기하고 한 잔 술에 그리움을 삼켰던 세월. 처음 독일 땅에 왔던 그때처럼 그들은 독일 밤거리를 걸었다. 그들과 헤어져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배우 최불암은 베를린의 낯선 밤길을 오래도록 헤맸다.
부유한 나라, 화려한 도시에서 더 작아졌던 50년 전 그들처럼 파란불이 켜져도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이방인이 되어보았다. 귀국 하루 전, 그동안 독일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를 초대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두 모이시는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염치불고고 찾아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선 이모로 통하는 순자 씨네 집에서의 가든 파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전에도 가끔 만나고 아시는 분들인가요? 거의 다 여기 와서 만났지. 광산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의 다 여기서 만났다고 봐요. 나이들이 우리 또래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예. 몇 살, 한두 살 많은 건 다 뭐 친구처럼 지내고 뭐. 3일떡집 사장님이 바베큐를 맡았다. 독일식 소세지가 지글지글 익어간다. 집안에선 고향의 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숭덩숭덩 썬 오이를 빨갛게 무치는 이는 맛 좀 봐. 베를린의 소문난 손맛 준자 이모다. 맛 봐봐. 맛 봐야지. 맛 봐. 이걸 맛있어. 맛있어? 됐어? 한국 음식이 빠진 잔치는 잔치가 아닌 세대. 모이면 어디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 비 오신대요? 예, 거예요. 저 건배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차린 음식보다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가 더 푸짐하다. 처음 독일에 와서 겪은 낯뜨거운 실수를 고백하면서도 이제는 웃을 수 있다. 저 김광숙이는 쌀을 사러 여행사로 들어간 거예요. 여행사 이름이 라이제브라거든요. 근데 라이스가 쌀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쌀을 살라고 보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라이제브로 들어가서. 그때는 그 포마드라는 게 있었다. 포마드, 꿀조 포마드 있었죠. 근데 치약을 갖다가 머리에 바른 거예요. 포마드인 줄 알고. 네, 그 바르고 이제 비가 쭉쭉 맞고 이제 시내 나갔다 버스를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거든요. 버스에 있는 사람들 왜 쳐다보나 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와서 딱 거울을 보니까 거품이 나 있더래. 이게 웃지 못할 뻔. 네. 이 얘기네. 아유.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홍차가 콸콸 나온다는 풍문도 들었었다. 문화적 충격은 적응한 지 오래지만 향수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힌다. 음식 잔치, 말 잔치가 끝난 뒤 특별한 시사회가 열렸다. 영화도 드라마도 아니지만 모두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은 영상 편지. 이곳엔 예쁜 꽃들이 한창입니다. 그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고향 소식을 제대로 다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께 저희가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 그 희생정신 기억하고 저희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대한민국 가수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저도 여러분들 곁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더 큰 노래로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배우 유동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대선배님이시고 또 형님이자 누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로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저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누구도 예상 못했던 뜻밖의 선물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저희들이 좋아서 이곳에 왔는데 후세들이 저렇게 저희들을 대접을 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니까 스스로 부끄럽고 나는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격차를 해준 데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애국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격려해줘서 저희들이 이곳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많은 힘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보는데 용기를 더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시는데 그걸 계기로 저희들 여기 독일에 사는 저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면서 또 한국에 계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걸 말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에게 보낸 위로였다. 조국, 고향, 부모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대한민국이 항상 있기를 마음속에 모두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이 진달래 붉은 꽃개굴 잘 이루네 그 속에서 홀로 내가 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다. 나는 대한민국. 대망의 연하 합창단이 공개됩니다. 시작합니다. 딱히 정해놓진 않았는데 제 마음에 딱 꽂히는 분들을 뽑고 싶습니다. 수학 강사 최정효입니다. 공중보건이 뜨거운 청춘들의 도전. 네, 수경 박사입니다.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인지. 외로움. 노래 부를 곡목은 이적의 고독의 의미다. 20대의 끼와 열정이 넘치는 유쾌한 오디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일 힘들고 엄마랑 아빠랑 대한민국 미래 세대와 망막색소 변성이라는 영원한 국가대표 김연아가 함께 노래합니다. 너와 나는 대한민국. 정말 오랫동안 저희는 잊지 않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힘내시고 항상 그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지내시는 모든 공간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앞장서는 데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